이번 시간은 중단원 2단원 물질의 구성 입자의 첫 소단원으로 물질을 이루는 원자 교과서 22에서 24쪽을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함께 공부하고 나면 원자가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모형을 사용하여 원자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물질을 쪼개고 또 쪼개면 어떻게 될까? 네, 제일 먼저 이거 고민했던 사람 기억나세요? 선생님이 첫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네, 맞습니다. 데모크리토스입니다. 기원전 400년경 데모크리토스는 물질을 쪼개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아주 작은 입자가 남을 것이고 그것이 원자다라고 얘기했죠. 세상의 모든 것은 아주 작은 원자와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슨 소리니 물질은 쪼개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에는 빈 공간이란 게 존재할 수 없고 물질은 연속적이고 없어질 때까지 쪼갤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을 믿어왔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물질 속 입자의 존재를 확인하는 간단한 실험 방법이 있습니다. 자, 먼저 눈금 실린더에 물과 에탄올을 각각 50ml씩 넣습니다. 그 다음 에탄올 50ml가 담긴 눈금 실린더에 물 50ml를 넣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네, 만약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속설이 맞다면 물질은 꽉 차 있으니까 반드시 100ml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역시 100ml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탄올과 물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에탄올이 담긴 눈금 실린더에 물을 부으면 에탄올 입자들 사이로 물 입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부피는 두 부피의 합인 100ml보다 줄어듭니다. 에탄올과 물 실험을 통해 물질 속에 들어있는 입자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계속된 연구 끝에 1803년 돌턴은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획기적인 원자설을 제시했고 그 이후 화학 역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죠. 자, 원자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입니다. 원자의 영어 이름인 아톰은 쪼갤 수 없는 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아토모스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럼 원소와 원자가 좀 헷갈리진 않은가요? 원소와 원자의 개념을 정확히 구별해야 다음 시간 분자의 개념이 나와도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원소는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쉽게 과일 바구니 예를 들어본다면 지금 과일 바구니 안에 사과와 배와 귤이 들어있죠? 이렇게 과일의 종류, 사과, 배, 귤이 세 가지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원소 개념입니다. 자,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각각의 입자 하나하나를 말합니다. 지금 바구니에 사과 3개, 배 2개, 귤 4개 해서 총 9개의 과일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원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자 핵은 원자의 중심에 아주 작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며 원자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합니다. 원자 핵보다 훨씬 작은 질량의 전자는 원자 핵 주위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원자의 크기는 매우 작아서 원자의 지름이 10의 마이너스 10제곱미터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수소 원자는 1억 개를 한 줄로 쭉 늘어 놓아야 길이가 1cm 정도가 됩니다. 자, 원자의 지름이 100억 분의 1m인데 그 안에 원자 핵의 지름은 수소 원자 지름의 약 10만 분의 1입니다. 원자를 지름이 200m인 경기장에 비유한다면 원자 핵은 운동장 한가운데 있는 아주 작은 2mm 개미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즉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고 여길 전자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교과서 36쪽으로 가서 원자의 구조를 잠깐 공부하고 다시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원자 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원자에서 원자 핵의 플러스 전하 총량은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의 총량과 같습니다. 원자 종류마다 원자 핵의 전하량의 크기는 다 다른데요.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전자의 개수는 전자의 총 전하량의 크기가 원자 핵의 전하량의 크기와 같아지는 개수만큼 존재합니다. 따라서 원자의 총 전하량의 합은 0이고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 됩니다.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다라는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수소 원자입니다. 가운데 원자 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1이라고 써있죠. 지금 전자 한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은 뭐라고 했죠?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전자의 총 전하량은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면 원자 전체의 총 전하량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합쳐서 0이 되고 전기적으로 중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옆에 오른쪽에 탄소 원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원자 핵의 전하량은 플러스 6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전자가 몇 개 있나요?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죠. 전자의 총 전하량은 마이너스 1 곱하기 6 해서 마이너스 6입니다. 자, 그러면 원자 핵과 전자의 총 전하량의 합이 0이 되어서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즉 원자핵의 총 전하량과 전자의 총 전하량이 같다라는 것을 빈칸을 채우면서 정리해 봅시다. 자, 먼저 헬륨. 자, 원소기호 채워볼게요. 기억나세요? 자, H2죠. 자, 그림을 보시면 지금 전자가 2개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의 총 전하량은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럼 원자가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게 하려면 원자 핵의 전하량은 플러스 2가 되어야 합니다. 자, 리튬입니다. 원소기호는 Li입니다. 지금 전자가 3개 있죠? 그러면 전자의 총 전하량은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원자핵의 전하량은 플러스 3이 되는 겁니다. 자, 산소입니다. 원소기호는 5이고요. 원자핵의 전하량이 이번에는 8입니다. 그러면 전자의 총 전하량이 마이너스 8이 되어야 하는데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죠? 자, 전자가 몇 개 있어야 될까요? 8개입니다. 자, 그 다음 나트륨입니다. 나트륨의 원소기호 NA고요. 원자 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11이래요. 그럼 전자의 총 전하량은 마이너스 11이 되어야 되죠? 전자가 몇 개 있어야 될까요? 11개 있어야 됩니다. 자, 교과서 23쪽 탐구 모형을 사용하여 나타내는 원자입니다. 원자는 너무 작아서 눈으로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모형을 사용하는데 모형을 사용해서 나타낸 원자가 실제 원자의 모습과 같지는 않지만 직접 관찰할 수 없는 원자의 구조를 이해하기 쉽고 편리하기 때문에 해보는 겁니다. 교과서에서 종이랑 붙임딱지를 이용해서 원자 모형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실제로 한번 해보시고 할 수 없다면 그림으로라도 책에 꼭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하나 보실게요. 실험 전에 준비해야 할 도구는 색도화지, 원형 붙임딱지, 가위, 컴퍼스, 펜입니다. 먼저 색도화지에 컴퍼스를 이용하여 원을 그립니다. 색도화지에 그려진 원은 가위를 이용해서 자릅니다. 이때 가위로 자른 원은 원자를 의미합니다. 이제 주어진 자료를 보고 원자 모형을 만들어 볼 건데요. 표에는 헬륨, 산소, 질소, 리튬 원자의 원자핵이 가진 전하량과 전자의 개수를 일부만 나타낸 상태입니다. 먼저 헬륨의 원자 모형을 만들어 볼까요? 잘라낸 색도화지의 중앙에 원자핵을 나타내는 붙임딱지를 붙입니다. 붙임딱지 위에 유성펜으로 원자핵의 전하량을 씁니다. 헬륨 원자의 원자핵은 전하량이 플러스 2이므로 전체 전하량의 합이 0이 되려면 전자의 개수는 2개가 필요하겠죠?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1이므로 전자를 나타내는 붙임딱지에 1을 표시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헬륨 원자의 원자 모형이 완성되었습니다. 산소의 전자 개수는 8개이므로 전자의 총 마이너스 전하량은 마이너스 8입니다.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므로 전자의 총 전하량이 마이너스 8일 때 원자핵의 전하량은 플러스 8이 됩니다. 자, 이렇게 산소 원자의 원자 모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질소와 리튬의 원자 모형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교과서 24쪽 스스로 확인하기입니다. 원자는 이것과 전자로 구성된다. 원자핵입니다. 자, 원자는 종류에 따라 이것의 개수가 다르다. 뭘까요? 전자의 개수가 다르겠죠. 자, 질소 원자의 모형을 종이에 그려서 나타내려고 한다. 어떤 과정으로 그릴 수 있는지 설명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 그릴 수 있을까요? 질소 원자의 전자수가 7개임을 먼저 확인하고 적당한 크기의 원을 그리고 중심에 원자핵을 그립니다. 그리고 원자핵 주위에 전자 7개가 고르게 배치하도록 그리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 26에서 27쪽 원자가 결합한 분자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구글 설문지에 따라서 활동을 해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4교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